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다지만 전국적인 확산은 여전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방역당국은 주저하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주집하는 이혁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했습니다. 네, 박능후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작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오는 확진자 수를 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3단계는 사실상 사회 전체가 멈추는 단계입니다. 네. 경제적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 방역당국도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해도 쉽게 하겠다는 말은 못하는 겁니다. 네, 3단계라는 게 뭐 10인 이하 모임 금지, 그리고 스포츠 경기 중단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0명 이상 모임 금지나 스포츠 경기 중단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아직 검토 단계다 보니 뭐 일종의 예시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 정부가 언급한 건 저녁 9시 이후 시설 운영 중단, 또 지하시설은 아예 운용 중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감염이 취약한 곳은 아예 폐쇄한다는 얘긴데요.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를 충실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3단계까지 가지 않고 2단계만 확실하게 해도 이번 그 수도권 대유행에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권준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완벽하게 2주 동안 봉쇄하면 2주 뒤에는 발생 규모를 66%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기존의 모델링 결과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또 설왕설래했던 게 있습니다. 추석 때 이동 제한 명령을 검토한다.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 9월 말부터 추석 연휴가 그러니까요. 시작되죠. 많은 국민이 이동하게 되니 당연히 감염 전파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내부적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명령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신 감염 전파 최소화 혹은 차단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데요. 열차나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성묘를 가거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 봉안실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그런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얘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서 13개에서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그렇게 안 벗고 계속 쓰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경북과 경남, 울산, 강원까지 4개 지자체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국방부도 어제부터 그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기를 의무화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뭐 2명 이상 모이면 마스크를 무조건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더운 날 실외에서 마스크 계속 쓰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대도시의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2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상시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달리다가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뭐 구토, 두통 같은 게 오려 그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네, 정말 답답하다면 네. 잠시라도 벗고 증상을 완화시켜야겠죠. 방역 당국은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뒤에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하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마스크는 되도록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쓰라고도 밝혔는데요. 마스크 처리 방법도 그 소독제를 뿌려서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은 뒤에 이렇게 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냥 말고 소독제를 뿌려서 네. 버리는 게 좋다. 그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혹시라도. 네. 예. 그리고 오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백신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백신이 별 소용 없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마스크랑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뭡니까?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죠. 네. 그런데 그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백신은 일단 안전성과 효과 모두 검증해야 하는데요. 검증을 거친 백신이 설령 나온다 해도 그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완벽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을진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호흡기 백신은 늘 다른 부위의 백신만큼 완벽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고, 네, 그림 보시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기도, 즉 코나, 기도 점막으로 들어오는데
그 면역세포가 면역세포나 항체를 포함한 세포가 신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서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도 효과는 50% 또는 그 미만인데요. 그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기도 쪽에 있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 게 백신인데 참 어쩌라고요.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